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45개국 2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열흘간의 영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차고 있던 성범죄 전력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도주했습니다. 추적 장치를 떼놓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근 전파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잠시 전 개막했습니다. 영화의 거리 개막식장은 많은 영화인과 팬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개막식 현장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지금도 개막식이 한창일 텐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주윤유사. 네, 저는 지금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주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3,000석 규모의 객석은 영화 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 유선과 이종혁의 사회로 올해 영화제 소개와 축하 공연 등 개막 행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레드카펫 행사에 수많은 영화인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배우 정재영과 한예리를 비롯해 상영작 게스트인 안재홍, 김동완, 전혜빈 등도 영화 팬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주를 찾은 배우와 감독들이 한 명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열렬한 환호성이 이곳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종합경기장에 이어 올해는 영화의 거리로 행사 장소를 옮겨 다시 고사동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영화제 현수막이 나부끼고 티켓 부스가 설치되는 등 거리는 온통 영화제를 앞둔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 영화 팬들도 본격적으로 전주를 찾아오면서 이곳 영화의 거리 일대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전주 봄의 영화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열흘간 진행됩니다. 어린이날과 임시 공휴일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행사장에서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행사 장소를 영화의 거리로 집중하고 상영작도 늘렸습니다. 200편이 넘는 45개국의 영화가 상영되는데 골라보는 선택의 재미도 예상됩니다. 박찬익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45개국의 211편이 상영됩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 안에 있는 5개 극장 19개 관에서 역대 최다 회차인 500회가 상영됩니다. 월드 시네마 스케이프 섹션을 통해 역대 가장 많은 해외 작품 60편이 초청된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 영화의 약진이 눈길을 끕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몽고스로부터를 포함해 스페셜 포커스를 통해 소개되는 칠레 영화 8편은 라틴 아메리카 영화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선 다큐멘터리가 두드러집니다. 자백, 코민, 서울 등 사회의 날카로운 날을 벼리는 작품들이 조금은 유연해진 한국 영화 경쟁작들 중에서 빛을 발합니다. 실험적이고 좀 대안적인 영화의 성격하고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의 성격이 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밤 9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는 한국 고전 영화를 통해 보는 근대 생활사를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 밖에 각종 길거리 공연과 영화 토크 등 올해도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야외 상영작을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야외 상영장이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또 밤에는 스크린의 빛으로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봄날의 끝자락 영화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한바탕의 축제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까지 연휴 나흘간 도내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고창 청보리밭 축제, 군산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 부안 마실축제 등 지역 축전이 잇따라 열립니다. 전라도는 도내 축제장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려 여느 때보다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유전자 변형인 GM 작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 우려가 제기된 작물인데 비밀리에 개발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농촌진흥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높은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가운데 금속 재질의 망사를 씌운 하우스들이 눈에 띕니다.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고 경고 문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GMO, 즉 유전자 변형 작물 시험 재배장입니다. 농진청은 현재 가축과 식물, 곤충 등 170여 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MO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농민들은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GM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을 매개로 퍼지면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죠. 유전자 변형 작물의 연구 정보가 지역에 안내되지 않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익산에서 재작년까지 10년 동안 유전자 변형별을 시험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한 교수가 이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지역 사회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만 띄우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농진청은 유전자 변형 작물에 상업화는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력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업화를 하고 재배를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이제 국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한편 농진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 도민행동은 내일 농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GM 작물 개발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려다 전자발찌 위치 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지 만 하루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위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특수 강간 등으로 10년을 복역한 후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명받은 31살 권모 씨. 권 씨는 어젯밤 10시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흉기로 협박과 감금까지 당한 여성은 치킨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른 사이 원룸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이 사라지자 권 씨는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 장치를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권 씨가 버리고 달아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는 몸에 부착된 발찌와 5m 이상 떨어지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아직까지 권 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지금 추적 중이죠, 뭐. 도주 동선 따라서 지금 추적 중에 있어요.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나 소재 불명으로 이어졌던 경우는 전국적으로 6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준수를 하죠. 정말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신 그러면 이제 경보가 뜨게 되면 바로 저희도 출동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무부는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 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시행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미세먼지주의보는 2014년 시행 첫 해 3차례에서 초미세먼지 경보가 축이된 지난해에는 14차례로 급증했고 올해도 6차례가 발령되는 등 추가 증세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실시간 대기정보 시스템을 통해 예보와 경보 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전북 대기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내세워 대학 입학 정원 조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입학 자원 감소로 위기에 몰린 도내 대학가에도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사업 유치의 관건은 산업 수요에 걸맞게 학과를 이공계로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 대학에 3년 동안 최대 9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국 70여 대학이 경쟁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는 원광대가 450억 원을 지원받는 대형 사업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방대학 가운데는 가장 많은 535명의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정원을 이공계로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정원이 공대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개편되면 비슷한 비율로 조정되는 겁니다. 즉 이공 중심이라고 하면은 취업을 잘 시키는 거고 산학 협력 연계가 잘 되는 거고 또 연구력도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150억 원을 지원받는 소형 사업에는 도내에서 군산대와 우석대, 전주대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 정원을 이공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데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정이든 정부 이거든 해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조만간 지원 대상이 선정될 프라임 사업. 인문학 축소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우려를 아는 채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몸부림으로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공시한 주택가격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이 도내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인 15억 3천만 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6억 2,900만 원인 전주시 효자동 포스코 더 샵이었습니다. 도내 주택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3.4%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김제시가 가장 높은 5.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 연말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과 산업단지에 현재까지 120개 업체와 분양 업무 협약을 체결했지만 분양 확정 기업은 7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지역 기반 시설이 취약한 상태여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반올림 20여 시민단체는 백혈병을 진단받은 삼성전자 납품업체 근로자에게 산재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희귀병이 발병하는 등 원료 물질이 병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22살 A씨에게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생계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서해 연안 해파리 구제를 위해 무인 방제선 석 대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해안에는 보름달 물해파리와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주로 나타나 어업에 큰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기업이나 단체가 공원 등을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행복홀씨 입양 사업을 펼칩니다. 입양 기업은 매달 한 차례 이상 정화 활동을 펼치게 되며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난 원현장 마을 꽃잔디 축제가 내일부터 5월 1일까지 펼쳐져 다양한 꽃잔디 행사와 농촌문화 체험장이 마련됩니다. 4만 평에 이르는 연장리 꽃잔디 동산에는 매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군산 김관영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명됐습니다. 김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